자, 무소속이죠. 손혜원 의원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목포의 창성장 여관으로 알려졌죠. 이 소유 문제가 손 의원 가족 문제로 번지고 있습니다. 차명 남의 이름으로 샀다는 손 의원 남동생의 주장을 그 남동생의 아내이자 손 의원의 올케가 반박을 하고 나섰습니다. 그러니까 손 의원의 동생 부부가 서로 지금 맞대응을 하고 있는, 서로 반박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. 자, 먼저 현근택 부대변인께 좀 여쭤볼게요. 일단 뭐 전 올케가 됐네요. 올케도 전 올케라고 할 수가 있나요? 이혼을 했으니. 어쨌든 그 손 의원 논란이 남동생 부부의 싸움으로까지 지금 번지고 있는 것 같은데, 그 창성장이라는 그 목포의 그 조카가 산 거죠. 거기는 도대체 누구 겁니까? 일단 논란이 많은데요. 네. 일단 돈이, 그러니까 결국은 조카가 군대에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 같아요. 만약에 네. 군대에 있지 않았으면 당연히 이제 같이 가서 사고 돈도 그럼 이렇게 했을 텐데, 아마 어머니 통해서 한 것 같습니다. 보니까 그 계산 뭐 부동산 매입이라든지 아니면 세금 계산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. 근데 이게 결국은 이렇게 군대에 있는 분하고 사실은 어찌 보면 뭐 과연 군대에 있는 사람한테 사줄 수 있느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, 네. 어쨌든 그래도 그 물론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. 이제 부부 간에는 명의신탁이 되는데 부자 간에, 그러니까 어머니 자식 간에도 명의신탁은 안 돼요. 그럼 네. 이제 논점이 두 가지인데, 그러면 이게 실소유자가 이제 손혜원 의원은 아닌 것 같아요. 그럼 논점이 뭐냐면 오히려 어머니 거냐 아들 거냐. 아, 오히려 맞습니다. 왜냐하면 실제로 그 네. 행위를 하거나 사는데 가거나 이 계산 처리를 한 건 어머니거든요. 올케가 올케가 되는 거죠. 온 것이고, 네. 실제로 거기 이제 운영도 올케가 하고 있고. 네. 그렇게 본다 그러면 오히려 쟁점이 손혜원 거냐 조카 거냐가 아니라 네. 이제 올케 거냐 아들 거냐라고 보는 게 어. 맞습니다. 왜냐하면 실제로 그 영업과 아니면 실제로 가서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 아니면 세금 계산 처리했기 때문에. 네. 근데 사실은 이런 면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어쨌든 그 관리나 이거는 지금 올케가 하고 있지만 네. 그 명의, 그다음에 실제로 계산 처리나 이런 거는 그 조카, 그러니까 아들 이름으로 된 거거든요. 네.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실제적으로는 뭐 올케 거냐 아니면 아들 거냐 할 수 있지만 그 올케 의사도 이게 내가 가지려고 산 게 아니고, 네. 일단 자기 자식한테 사주려고 한데 군대에 있기 때문에 직접 뭐 이렇게 매입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,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뭐 조카 거로 보는 게 맞다. 용어는 좀 통일해야 되는데 일단은 네. 조카로 이제 보는 게 낫겠죠. 네. 올케가 아니라 이제 조카 거 맞다. 그러니까 손혜원 거냐 조카 거냐, 그건 제가 보기에 쟁점이 아니라고 해요. 창성장은 네. 어쨌든 실질적으로는 올케 것으로 볼 수 있다. 아니죠. 지금 올케 거는 게 아니라 올케 거냐 쟁점이 이제 네. 손혜원 거냐 조카 거냐가 아니라, 네, 네. 이제 그 올케 거냐 조카 조카 거냐 거냐? 문제인데, 네, 네, 제가 네. 보기에는 올케 건 아니고 조카 걸 보는 게 맞다라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명의자가 어쨌든 조카로 돼 있으니까. 자, 그 올케가 왜 그 창성장을 구입하는데 관여를 했는지 직접 입을 열었거든요. 지난주에 했던 얘기를 듣고 또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그러니까 고모가 우리 애한테 정말 잘해주셨거든요. 뭐 어려서부터도 그리고 잘 챙겨주셨고, 아까 우리 애가 이제 뭐 고등학교 다니고 이럴 때도 학원비 같은 것도 사실 다 내주고 이렇게 장래까지 생각해 주시는데, 이제 애를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게 또 이제 어른들 손을 타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, 그래서 저 3분의 1로 아무도 손을 못 대고 이렇게 하라고 3분의 1로 묶어놓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. 자, 아무도 손을 못 대게 하려고 3분의 1로 묶어놨다. 3분의 1 얘기가 왜 나왔냐 했더니, 그 손혜원 의원이 저 창성장 매입자가 손 의원 조카뿐만 아니라 다른 청년 2명이 의기투합해서 만든 것이다,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. 페이스북에다가 1월 15일 날 올린 적이 있었는데, 지금 그 12년째 폐가로 방치된 곳을 주인 셋이, 그리고 그 주인이 누구라 그랬냐면 20대 청년 3명이 의기투합을 해가지고 했다고 했는데, 저 올케라는 분 말만 들어봐도 일단 아들은 군대에 있었고 자기가 대신 나서가지고 전부 한 것이고, 또 3분의 1씩 또 묶어놨다는 건 뭐예요? 남이 소문, 그럼 나머지 2명은 명의만 빌려줬다는 거예요? 뭐예요? 저는 네. 머리가 나빠서 네. 손창호 씨 어머니죠? 네. 조카 어머니. 올케가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, 저는. 음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. 아무도 어른들 손 타면 안 되니까 아무도 손을 못 대게 하려고 3분의 1씩 묶어놨다. 그러니까 원래는 내 아들 건데 네. 3분의 1씩 묶어놨다, 이런 취지로 얘기해. 그런 취지인 것 같기도 한데, 네. 그러면 이제 나머지 사람들 좀 이렇게 저는 어른들 손 못 타게 하려는 그 의미도 이해가 안 가고, 그 무슨 의도로 그런 말을 하는지 전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. 그 하나 있고, 또 하나는 손혜원 의원의 얘기를 보실게요.
그러니까 젊은 주인 셋이 의기투합했다는 거예요.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김유정 전 의원이랑 형님 때문에 저희 셋이 이렇게 자 우리 셋이 의원님 창성장 한번 살려봅시다. 네. 그리고 우리 한번 해볼까? 네. 돈 뭐 너는 뭐 고모한테 받아오고 나는 뭐 있는 돈 해가지고 3분의 1씩 해요. 아는 사람이야 그게 되는 거잖아요. 그렇죠. 한 사람 모른다는 거잖아요. 한 사람은 손 의원의 조카 군대 가 있어요. 네. 또 한 사람 보좌관의 딸인가 보좌관의 조카인가 그렇죠. 네. 다 모르는 사람 셋이에요. 그럼 모르는 사람 셋이 무슨 의기를 투합합니까? 모르는 사람 셋이 무슨 공유를 어떤 부동산을 공유를 취득을 할 때는 네. 뒤에 그 세 사람을 다 알고 조정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있다고 보는 게 상식 아니겠어요? 네. 저는 사실 손 의원의 어떤 해명이나 손 의원의 올케의 어떤 해명은 저는 제 머릿속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것이고 네. 물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뭐 그 어머니하고 아들하고 어머니 그러니까 올케와 조카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면 그 어머니가 아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. 네 거라고 해. 엄마 그때나 지금 보세요. 그거는 이제 네. 그 이혼한 전 남편이 이렇게 공개한 거죠. 공개한 지금 건데 나가고. 저걸 뭐 네. 카카오톡 메시지를 네. 저걸 지금 조작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. 지금 보시면 네. 솔직히 말하면 오른쪽에 아들의 얘기입니다. 조카 얘기예요. 네. 솔직히 말하면 몰랐는데 이미 산다면 나중에 알려줬잖아. 나는 군대에서 몰랐어. 나중에 내 명의를 했다고 엄마가 말해줬잖아. 네. 산 다음에 말해줬잖아. 저 아들은 지난주에 그렇죠. 제대를 했다 네. 그렇게 알려졌죠. 그것도 군대에 몇 달 있다가. 뒤에 휴가 나와서 근데 누가 물어보면 그냥 알고 있었다 말해? 저 올케가 심플하게 응 이렇게 대답하는 거 아니겠어요? 네. 그러면 명의자인 손 의원의 조카는 몰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게 그럼- 이제 그 아버지 측의 주장이죠. 네. 남동생 측의 주장이죠. 아니 저거만 봐도 그렇잖아. 저 카카오톡 메시지만 봐도 나중에 알았다는 거 아니겠어요? 그럼 취득할 당시에 소유의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거든요. 네. 그러면 이걸 어떻게 차명부동산이라고 아니 말할 수 있을까?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 손혜원 의원의 남편이 그 조선일보하고 인터뷰한 걸 보면 또 그 3명 청년에 대해서 조금 또 다른 얘기를 해요. 그 게스트하우스가 저 여관이 안정이 되면 안정적인 소득을 자녀들이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부모들이, 그러니까 청년 3명의 의기투합을 한 것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에서 아는 사람들끼리 자제들 명의를 올린 것이다.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. 이 의원님. 도대체 창성장의 소유주를 누구로 봐야 됩니까?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도 우리 현 부대변인께서는 이제 그 조카 소유로 보는 게 맞다. 그러고 이제 우리 김채원 변호사께서는 거기에서 의심하시는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손혜원 의원 차명거래라는 이제 암시를 조금 주신 것 같은데 올케 입장, 인터뷰한 올케 분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네. 이게 이제 손 의원 거가 되면 차명 재산이 되고 이제 아들 거가 되면은 어쨌든 창성장은 아들 소유가 되지 않습니까? 네. 그렇게 된다면 그 아들 걸로 하는 게 낫죠. 저기 신우이도 살리고 아들도 살리고 아들한테는 어쨌든 창성장에 적어도 3분의 1 그 소유권이 오는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아마 그런 발언,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제 손혜원 입장에서 약간 이제 인터뷰를 한 것 같고 우리 또 그 시멘커가 설명하신 대로 네. 저 아버지, 그러니까 손의원의 그 동생 되시는 분은 이제 그렇지 않다고 반대되는 이제 의견을 제시하는 건데, 네. 어쨌든 지금 이제 23살 된 청년은 어쨌든 그 본인이 원튼 원하지 않든 목포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, 네. 실제로 이제 내려갈지 안 내려갈지 그 올케분, 그러니까 그 조카 어머니 말씀 들으면 내려갈 것 같긴 한데, 네. 그 조카분이 이런 상황 때문에 본인이 살고 싶어 하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꼭 목포에 내려간다는 사실, 그리고 이렇게 해서 만약에 그 창성장의 지분 3분의 1을 얻으면은 뭐 그게 불로소득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자기한테 경제적인 이득은 되겠습니다만 23살 먹은 청년의 미래라는 게 얼마나 그 많이 기회가 열려 있습니까? 그런데 시작부터 이런 어떤 굴레에 갇혀서 시작한다는 게 또 옆에서 보기엔 굉장히 그 안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. 네. 창성장, 네. 네. 의원님. 지금 이게 왜냐면 네. 그 올케 인터뷰를 들어봐도 예를 들어서 손혜원 의원이 뭐 그전엔 이런 일을 한 번도 안 하다가 조카한테 줬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사람들이 의심하죠. 네. 근데 보면 저는 아니 이혼하고 어쨌든 뭐 올케를 통해서든 모르지만 재수한다 그러는데 250만 원씩 매달 대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? 용돈 부모가. 주고, 그럼요. 네. 그 생활비도 주고. 네. 그런 어떤 연장선 상이다. 그리고 지금 그 남편 인터뷰처럼 남편이 보니까 이혼은 이제 2005년에 했어요. 네. 그러니까 또 이 당시에는 아마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 올케 인터뷰에 하면 수감 중이었다 그럽니다. 네. 자세한 내용은 모를 수 있어요. 네. 근데 지금 어쨌든 그 어른들이 어쨌든 청년들이 계속 이걸 하기 위해서 해준 것인데 사실은
차명으로 만약에 차명으로 살 때는요 이렇게 돈을 실제로 통장으로 주고 네. 증여세 내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. 그리고 그렇다 본다 그러면 저는 어른들을 통해서 그 자식들을 위해서 이렇게 사준 게 맞다라고 봅니다. 네, 김주영 의원님. 이제 이 사건을 놓고 진실은 하나일 텐데 그렇죠. 모두가 얘기가 다르거든요. 네. 그리고 아까 손 의원 남동생의 그 공개한 카톡만 보더라도 네. 손혜원 의원이 한 얘기하고 매우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. 네. 그러니까 그 내용만 봐서는 3명의 청년이 의기투합해서 이 지키려고 했다. 이런 것과는 전혀 배치되는 내용이 돼버린 것이죠. 그래서 이 창성장이 누구 것이냐,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아니냐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는 것이고 네.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단체가 이제 고발을 한 상황이잖아요. 네, 그러니까 그렇죠. 이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인지 여부에 대해서 창성장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지금까지 나온 얘기들을 종합적으로 다 해서 옳고 그름을 따져봐야 될 문제죠. 지금 딱 네. 잘라서 누구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네. 이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고요. 네. 이 부분은 아마 검찰 이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것이 남부지검에서 아닌가. 네. 특수부에서 이걸 맡았다고 하니까요. 네. 밝혀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. 네.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난주에 그 손혜원 의원이 얘기했던 것 중에 조금 뭐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그 11억 원을 대출을 받은 다음에 그 돈을 재단을 거쳐서 목포에 부동산 사는데 뭐 쓰도록 했다 이렇게 했거든요. 자, 그런데 부동산 사는데 쓴 7억여 원 말고 나머지를 뭐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얘기를 안 했거든요. 기자회견 내용을 일단 보고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지난해 3월에 용산구 건물과 그 정희 사장님 호텔을 담보로 11억 원 대출을 받으셔서 지금 7억 1천만 원을 지난해 통해서 이쪽 부지를 매입하는 데 쓰셨다고 들었습니다. 혹시 나머지 대출 금액 용서에 대해서 지금 혹시 알려주실 수 있나요?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데요. 그 여기까지 내려오셔서 그 제가 그동안 쭉 밝혔는데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제가 검찰 조사 곧 받을 거니까 그때 다 알려드릴게요. 현부 대변님 되게 네네. 그 거침없이 얘기를 하다가 그러니까 7억 1천만 원은 목포에 저 창성장 등등 매입하는데 재단이 매입하는데 썼고 나머지 정확하게 3억 9천 정도가 빠지는 것 같아요. 그 3억 9천 어디 있는지 얘기를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? 검찰에서 그렇긴 밝혔다. 한데요.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본인의 재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거지 않습니까? 네. 재단에 이제 7억 1천만 원을 내는데 나머지 돈 우리가 추측해 본다 그러면 이제 조카들한테 증여했을 수도 있고요. 3억 9천만 그렇죠. 원을. 증여한 돈으로 이제 샀다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네. 기본적으로 이게 이게 예를 들어 저게 뭐 어떤 자금을 지원받은 거다. 국가에서 아니면 지방자치단체 받은 거다. 그럼 당연히 밝혀야 되는데 본인 네. 재산의 용처거든요. 네. 근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일단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뭐 이걸 공적인 자금 문제 아니라서 궁금하긴 하지만 물어볼 수 있느냐가 문제 되고요. 그다음에 네.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게 수사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통장 같은 거 제출할 거예요. 네. 안 해도 아마 검찰이 보게 돼 있고 그러면 아마 용처가 나올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증여하는 건 아니면 다른 뭐 리모델링이라든지 그런 데 지금 돈이 들어갔다 그러잖아요. 사는데도 1억, 그다음에 리모델링 하는데 1억 지어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억 정도는 나온 것이고 다른 예를 들어서 이게 뭐 부동산 관련이든 아니면 리모델링이든 여러 가지 과정에 들어갈 수, 아니 개인적으로 쓸 수도 있는 거예요. 개인적으로 저 돈을 만약에 아니면 내- 통장에 있을 수도 있는 통장에 거고. 있을 수도 있고 네.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 내가 필요한데 썼다. 그러면 아무 문제 안 되는 거거든요. 개인 네. 재산이기 때문에. 3억 9천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해서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다. 그런 식으로 했던 부분이 저는 약간 좀 관심이 쏠리는 부분이고요. 그 다음에 손혜원 의원 저 기자회견 때 했던 얘기 중에 또 통 크게 기부를 하겠다. 내가 여기서 이득 본 것이 있거나 이해충돌 방지에 어긋난 게 있으면 기부하겠다. 이런 얘기를 한 대목이 있거든요. 근데 본인 재산이 아니라고 하면서 또 기부를 하겠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했어요.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. 개인 재산이 아니에요. 그래서 제가 재단으로 돈을 집어넣고 재단에서 한 거예요. 가져갈 수 없는 없는 일. 돈이에요. 그거는 수십억 제가 컬렉션한 그 유물들을 여기다 다 넣은 채로 시나 전남도 다 드리려고요. 다 합하면 거의 한 100억도 넘을 텐데 다 드리겠다고 했지 않았습니까? 그런 김태현 변호사님,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본인이 그러니까 재단을 통해서 산 목포의 부동산들은 내 거가 아니다. 그거는 개인 소유가 아니다 했는데 거기에 유물까지 다 넣어가지고 나라에 기부를 할 권리가 어떻게 있습니까? 본인 게 아닌데. 그러니까 심플하게 생각하시면 네, 회사의 오너가 네. 회사의 재산, 회사 돈은 내 돈이고 회사 돈입니까? 회사 돈이잖아요. 그죠? 그렇죠. 회사 그건 재산이에요. 공금이죠. 네, 공금이죠. 회사 재산. 그런데 그 회사의 경영권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그 재산의 처분을 내가 이미 아직 아니지만 내가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거죠. 그죠? 네. 아마 그런 얘기인 거예요.
재단의 재산이기 때문에 내 재산은 아니다. 그렇지만 기부를 내가 한다고 결정할 수 있을 정도 그 재단은 나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거 맞다는 스스로 뭐 자연한 것 아니겠어요? 그러니까 이제 이게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면 어떤 식으로 얘기가 되냐면 필요할 때는 재단, 본인이 필요할 때는 이게 재단 재산이었다가 그 다음에 자기가 뭐 마음대로 할 수 있겠다가 일종의 언론들은 가위바위보를 하는데 손의원 의원은 하나 빼기라는 거죠. 하나 빼기 하면 못 이기잖아요, 가위바위보가. 양쪽으로 놓고 이건 했다, 이건 했다, 이건 했다, 이건 했다. 네. 재단 재산? 내 마음대로. 재단 재산? 이런 식으로. 네. 그러니까 좀 논리가 좀 일관되지 않다는 그런 비판을 할 수 있죠. 네. 손혜원 의원이 정말 본인을 공격하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뭐 선수가 뭐 몇 선이건 간에 그냥 뭐 굉장히 거침없이 얘기를 하는 그런 그 모습이었는데요. 금태섭 의원한테는 주말까지, 그러니까 지난 시간이었으니까는 어제까지 사과를 했어야 되는데 금태섭 의원이 과연 사과를 하셨습니까, 현근택 부대변인님? 사과하라고. 오지 네. 못했습니다. 네. 못했는데 아마 이제 뭐 이익 충돌 부분이라 이거는 뭐 누가 누구한테 사과하고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. 네. 이익 충돌 문제는 생기는 거예요, 사실은. 그러니까 이익 충돌 얘기하면 조금 복잡한데 어쨌든 공과 사를 구분하는 문제거든요. 네. 공인이기 때문에 이제 공적으로 일을 하는 것과 개인적으로 일을 하는 건 다르다. 지금 이제 김태현 변호사 말씀처럼 이게 결국 논란이 우리나라 그동안 뭐 재단 문제라는 게 뭐 청계 재단도 있고 뭐 KD 미르 재단도 있기 때문에 재단이 과연 뭐 별개에 속히냐 있기 때문에 네. 제가 보기엔 이참에 저는 몇 번 얘기하는데요. 이걸 좀 공익법인화 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러면 대표도 좀 남편인데 좀 바꾸고. 공익법인화. 그렇죠. 그다음에 네. 왜냐면 대표자를 약간 공익성 있는 문화운동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으로 좀 앉히시고 네. 그러니까 임원 구성도 좀 그런 문화운동이라든지 지역에 있는 분들로 좀 관여하시고 그리고 손 의원님도 당연히 관여를 해야죠. 본인이 거기 때문에. 근데 대표를 제가 보기에 남편으로 계속 두면 두고두고 이런 얘기가 나오게 돼 있거든요. 네. 실제로 누가 영향력을 행사하느냐. 그렇다 본다 그러면 나중에 기부는 기부, 또 재단 상태에서 기부하는 건 나중에 일이 되더라도 네. 이 재단 자체는 일단 남편의 이 대표자 명의는 제가 보기에 시급히 좀 바꾸는 게 낫다라고 봅니다. 네. 근데 그 손 의원 관련해서 네. 뭐 투기, 뭐 차명거래, 그다음에 이해충돌, 뭐 직권남용, 뭐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제기되는데 네. 좀 전에 우리 심 앵커가 지적하신 그런 다른 사람과의 관계, 이제 어떻게 보면 태도라고 하겠죠. 그것도 굉장히 그 민심을 악화시키는 그 중요한 요인인 것 같습니다. 김태섭 의원이나 나경원 의원. 그렇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일단 선배 의원도 있고 동료 의원도 있고 그 같은 당 의원도 있고 다른 당 의원도 있는데 네. 우리가 정치 세계에서 그 최소한 보여줘야 될 어떤 금도라고 할까요? 이런 걸 벗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굉장히 오만해 보일 수도 있고 독선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싸움에서는 이길 수 있지만 민심은 멀어지고 전투에서는 이길 수 있지만 전쟁에서는 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지금 그 손 의원이 그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여당에서 계속 그 손 의원을 좀 두둔하고 보호하려는 그 입장을 많이 보이는데 네. 이 기회에 손 의원하고 관계를 명확하게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.